오늘 설명에는 과학학습에 대한 전략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또 질의응답 받는 그런 설명입니다. 자료 띄우고 할게요. 그 전에 초5 홍길동처럼 학년하고 학생 이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화면이 조금 전환이 느리네요. 잠깐만요. 네, 됐네요. 자, 감사합니다. 초중 과학학습 전략 설명회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는 남다른 무기 GTG 과학입니다. 먼저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학학습 전략이 꽤 많이 바뀌게 됩니다. 꽤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 전에 고교학점제가 뭔지 그리고 얼마 전에 논란이 됐던 외고 폐지, 자사고 존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입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과학학습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지난주에도 고교학점제 한번 했었고 작년 11월에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고 포인트만 요약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가 꼭 대학교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하고 그 학점을 얼마 이상 따면은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선진국처럼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도 과목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고2 때 일반 선택 과목 하고 진로 선택 과목,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 요거를 보통 많이 수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수능 출제 범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22년도 올해 확정될 예정이긴 한데 어쩌면은 내년까지 연기가 될 것도 같아요. 교육부 장관 변동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올해 또는 내년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최종 결정될 건데 그렇게 되면 과목 수가 지금 있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통 배우는 과목 외에 추가로 수십 개 과목이 더 들어옵니다. 전문교과 1 심화 과목인데요. 그게 그냥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게 고교학점제의 핵심입니다. 뭐 인공지능, 수학 이런 이제 처음 보는 그런 과목들이 막 생겨요. 그렇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변하냐면 가장 큰 거는 내신 절대평가하고 수능 절대평가가 변합니다. 왜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냐면요. 현재 내신은 대부분의 과목이 등급 표시가 돼요.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상대평가를 하는데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많아지니까 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꼭 절대평가를 해야만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성취도 평가, 현재 중학교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90점 이상은 A학점, 80점 이상은 B학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만 상대평가 또는 석차 등급을 같이 하는 걸로 하고요. 고2 때 배우는 과목부터는 다 그냥 A, B, C, D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중학교 A 학점, A 등급이 전체 몇 프로쯤 되냐면요. 한 25%쯤 되거든요. 많을 때는 30 몇 프로까지 돼요. 20 몇 프로면은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거의 없어지는 게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에서 절대평가를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점 부풀리기가 너무 심해서 다시 상대평가로 돌아갔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학점 부풀리기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신 절대평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정치와 법 4학점, 얘가 85점 맞았는데 고반에 반평균이 64.4다. 그래서 80점 되기 때문에 B학점이다. 전체 55명이 수강했다. A학점은 7.3%, B학점은 30.9%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줄 세우기는 되는데 지금처럼 상대평가처럼 한 줄로 쫙 촘촘하게 줄 세우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변별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현재만큼 변별력을 많이 주기는 어렵다. 수능도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로 수능이 절대평가로 될 겁니다. 이건 뭐 거의 확실하고요. 수능이 현재도 영어하고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인데요. 국어하고 수학까지 절대평가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평가를 하면은 유불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들이 듣는 과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평가를 꼭 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대학교 졸업할 때 생각해 보시면 철학과하고 기계공학과하고 똑같은 시험을 쳐서 졸업시험을 하고 한 줄로 세울 수 없잖아요. 대학교는 전교 1등이라는 게 없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게 고1 과목밖에 없고 그 다음부터는 전공 진로 선택에 들어가서는 워낙 배우는 게 다양해지니까 그 모든 걸 다 수능으로 커버를 하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 수가 아마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이 세 과목만 치는 거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학하고 사회는 수능 과목에서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 중에서도 물리 전공으로 깊이 들은 애가 있고 그 애들은 화학 조금 듣고 나머지 생물 지구과학 안 들었을 거거든요. 어떤 애는 생물만 깊이 듣고 딴 건 안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배우는 것도 어떤 애는 물리 고2 과목 외에 고3 과목 그리고 심화 과목까지 물리만 7, 8과목을 들었어요. 그거를 수능으로 다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SAT처럼 국영수 같은 기초 소양에 해당되는 것만 이 학생이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교 학업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진짜 수능이죠. SAT처럼 국영수 세 과목만 하는 거로 변할 겁니다. 시험 범위도 공통으로 배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고1 과목하고 고2의 일부까지만 출제가 될 거예요. 좀 더 나가면 미국 SAT처럼 1년에 시험을 한 번 치는 게 아니고 몇 번 더 치는 거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절대적인 걸로 안 되고 SAT 같은 역할, 미국의 그런 역할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현재 고교학점제가 되면 변화될 겁니다. 과학 관련해서는 수능에서 과학이 빠진다. 그리고 전공 분야가 과학 내에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러 과목을 들으니까 상대평가를 안 하고 내신 절대평가를 한다. 자, 그렇게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및 과목 축소, 비중 축소가 되면 어떻게 입시가 바뀌냐면요. 현재는 상위권은 수능하고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에 어떤 게 기재되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요. 미래가 되면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블랭크 처리했는데 그다음 학점하고 학생부, 학점이 이제 내신이죠. 내신하고 학생부, 수능은 학생부보다 덜 중요한 거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 같으면 SAT 1400점하고 1600점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SAT는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를 보고 뽑거든요. 그 뭐가 뭘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뭘까요? 이게 미국 대학 입시를 보면 또인데 미국 대학도 GPA 학점하고 SAT가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관료입니다. 여기는 코스입니다. 미국에서 코스. 우리말로는 이제 과목 선택이죠. 네. 걔가 들었던 과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로를 만약 기계공학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물리 관련된 것들을 깊게 파야 돼요. 그래서 물리 1, 그 다음에 물리, 심화 물리, 고급 물리, 물리 실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수학도 그냥 수학 1, 뭐 미적분, 기하 이렇게가 아니고 심화 수학, 고급 수학, 인공지능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수학 관련해서도 더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이럴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게 여기까지거든요. 보통 요즘 애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수원, 수투, 미적, 물리원, 화원, 지구과학원, 뭐 생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강한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거기에다가 고급 수학, 물리2, 고급 물리학, 물리학 실험 이렇게 드러내하고 똑같은 A 등급이에요. 수능도 A예요. 근데 변별력이 없어요. 한 10%에서 20%가 똑같은 A니까. 그래서 A인 건 똑같은데 누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오른쪽을 뽑겠죠. 그래서 이게 상위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심화 과목을 얼마나 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상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 설명이었습니다. 조금 포인트만 정리하면은 고교학점제가 되면은 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수능 과목 축소가 되니까 상위권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하고 수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진로 관계된 과목을 심화 과목을 얼마나 깊이 많이 들었느냐가 중요해져요. 거기에다가 자사고 외고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특히 이과 계열에서는 자사고가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자사고가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서울대 입학생 출신 학교를 뽑아봤어요. 전체 서울대 입학생 중에 일반고가 48%, 약 반입니다. 일반고가 전국에 1667개가 있어요. 나머지 약 반이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소위 특목고죠. 특목고하고 예체능계, 검정고시가 있어요. 근데 뭐 예체능계나 검정고시를 빼면은 특목고가 약 반입니다. 일반고가 1667개고 특목고는 다 합쳐서 1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적은데 서울대 입학자 수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특목고가 서울대에 많이 입학 못하는 거는 더 할 수 있어요. 실력순으로 하면 사실은 일반고는 완전 압도당합니다. 자사고 특목고가 서울대 합격자의 지금은 반이지만 뭐 3분의 2 또는 70%, 80%까지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일반고가 반이 되고 특목고가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는 내신이 상대 평가라서 그래요. 자기들끼리 내신 경쟁을 하니까 실력이 더 뛰어난 자사고 5등급이 실력이 못한
일반고 1등급한테 수시평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고가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만약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자사고가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과의 80%는 특목고가 갑니다. 일반고는 1667개 교에서 약 20% 정도밖에 못 갈 겁니다. 이게 자사고가 살아남으면서 고교학점제가 실시될 때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녀가 상위권을 노리면 무조건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가야 됩니다. 이과에서는. 문과라면 외국어고, 국제고가 아주 유리하고요. 일반고 제 생각에는 분당이나 대치동 같은 학군지의 일반고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이 절대평가로 되고 심화 과목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도 잘 만들어주세요. 등록고 선생님들이. 일반고 선생님들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아서 잘 만드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활동이 다양하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합쳐지면은 특목고가 입시 실적에서 일반고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사고를 가는 거를 제 생각에는 거의 필수로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생 상위권을 노린다면. 그래서 현재는 과학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수능에서 과학시험 치고 내신에서 과학학점 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얘가 심하고 뭘 들었느냐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점수 따기 좋은 과목만 수강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물리 1, 물리 2 있는데요. 물리 1은 수능에 나와요. 물리 2는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물리 2를 수능에서 선택할 수는 있어요. 물리 2 선택자가 전국에 몇 명일 것 같아요? 수능 응시자가 40 몇만 명, 약 50만 명이거든요. 전국에 2천 몇 명이 신청합니다. 그것도 서울대가 2 과목, 과학 2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니까 애들이 수능을 치는 거지 서울대가 없었으면 거의 빵명이 수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에서 과학 2, 물리 2, 화학 2, 생 2 이런 거를 선택하면은 그 순간 거의 폭망예약이거든요. 1등급이 안 나와요. 만점인데 1등급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상대평가를 하니까 2천 몇백 명에 4%면은 그게 만점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만점 받고 2등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2 과목을 안 들어요. 안 들어도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점수 따기지 않고 좋은 과목만 딸딸딸 하는 거예요.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과학선행학습이 꼭 필수가 아니에요. 해서 1점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 싸움할 때도 수능할 때도 죄송합니다. 제가 음소거를 조금 했습니다. 과학학습이 미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 해봤자 시험 칠 때 또 해야 되거든요. 다 까먹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그래서 선행학습이 필수도 아니에요. 배우는 양도 얼마 안 되니까 그냥 하면 돼요. 다만 영재고 과학고 가거나 과학 중점 학교 가거나 자사고 가거나 그런 애들만 선행학습을 할 필요가 있어서 선행학습을 했어요. 그냥 일반고 갈 애들은 굳이 필요 없고 의대 갈 애들은 더더구나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국영수만 많이 공부하고 과학은 그닥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방어하는 느낌으로 과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고 자사고가 살아남으면요. 진로 관련해서 심화 과목을 많이 수강해야 돼요. 아까 막 보여드린 것처럼 물리 1하고 끝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전자공학을 간다 하면은 물리 1뿐만 아니고 물리 2 이름은 바뀝니다. 물리 2가 한 3과목으로 쪼개져요.
세 과목으로 쪼개지는데 그냥 물리 2라고 할게요. 물리 2, 고급 물리, 물리학 시험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 과목이 많아지거든요. 심화 과목이. 그 심화 과목을 얼마나 수강해서 A를 받느냐가 중요해져요. 그래서 진로 관련해서 극심화를 해야 됩니다. 최상위권을 가려면 의대 포함이요.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가서 다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과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 진로 관계되는 과목 또는 이제 어려운 과목이 물리하고 화학인데요. 물리하고 화학은 제 생각에는 미리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의대 지향이 확실한 애들 같으면 생물까지 하면 좋죠. 물리 대신 생물. 뭐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범위에 한 3년치 선행까지 해두는 게 필수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과학학습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학부모 커뮤니티 가서 과학선행학습 얼만큼 해야 돼요 이런 거 글을 검색해 보시면 과학선행이 제일 쓸데없었어요. 중학교 때 과학선행 했는데 또 해야 되더라고요. 과학선행 했다고 안 했더니 고등학교 가서 과학 내신 망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학선행 필요 없다는 이야기 많습니다. 영재고 갈 거 아니면 과학선행 필요 없다. 그 시간에 국영수 해라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진로 관련 극심화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안 하면 제 생각에는 쉽지 않습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죠. 자, 일단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자사고를 준비한다. 그럴 때 과학학습 로드맵을 어떻게 짜시면 되느냐. 먼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지금 고2, 고3 때 배우는 과목이 있어요. 뭐 주로 물리 2 이런 거예요. 물리 2에 해당되는 진로 선택 과목은 당연히 미리 공부하고 가야 된다. 게다가 진로 관련해서 심화 과목의 일부까지 공부해야 되고 AP 과목까지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AP가 뭐냐면은 대학 학점 선의수하는 거예요. 일반고에서는 AP 과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가면 대학교 과목에 해당되는 것을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그게 정식으로 학생부에 기재가 돼요. 지금 뭐 외대부고나 하나고 민사고 이런 데 가면은 애들이 대학교 과목에 해당되는 것을 꽤 배웁니다. 한 5과목 정도 하고요. 영재고 과학고 가면은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수준까지 하고 가죠. 이게 지금은 그거를 입시에 못 써먹습니다. 별로 안 쓰여요. 수능이 갑오브 갑이고 내신 등급이 갑오브 갑이기 때문에 수능하고 내신 등급에 그닥 도움이 안 돼서 AP 과목은 그냥 듣는 거예요. 시간 뺏겨가면서. 하지만 고교학점제의 자사고가 살아남으면 이런 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대학 입시를 보면 아는데요. 미국 대학에서 아이비리그 대학 갈 때 SAT 1400점 이상이면 뭐 거의 동급. 그 다음 GPA는 뭐 당연히 A 학점 받아야 되죠. 그 두 개로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변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많이 합니다. 스포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리더십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요.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심화 과목을 얼마나 듣느냐예요.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갈 때는 심화 과목을 미국에서는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 과목하고 미국 대학 학점을 선의수하는 AP 과목을 한 5과목에서 7과목 3학점짜리 5개 이상을 A 학점 따고 들어가요. 그래서 언어하고 AP가 아이비리그 대학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사고하고 영재고가 있다면. 일반고는 AP 과목 개설할 수가 없죠. 여건이.
그러니까 상당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자사고 가야 돼요. 이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미리 선행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심화 과목에 AP까지 고등학교 가서 해야 되는데 선행학습 안 한다. 제 생각에 쉽지 않습니다. 과학의 모든 과목, 물화생지를 다 할 건 없고요. 물리화학은 일단 기본으로 어느 정도 받쳐놔야 돼요.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정도 또는 뭐 그냥 고2 때 배우는 물원, 화원까지는 해야 되고요. 만약 자기가 생물 쪽으로 하고 싶다. 의대를 가니까, 아니면 약대를 가니까, 수의대를 가니까, 한의학과를 가니까 생물을 해야 된다 하면은 생물은 제 생각에는 생물 올림피아드급 대학교 1학년 일반 생물까지 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생물까지 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도 중학교 때 한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영재고 과학고 준비한다. 여기는 변화가 없죠. 영재고 과학고는 고교학점제하고 무관하게 이미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과학고 준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시기는 단순 선행보다는 과학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험 설계하고 해석하는 능력, 실험 설계하고 실험한 다음에 그 실험을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물리하고 화학 2개 또는 1개는 적어도 1개는 올림피아드 수준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둘 다면은 제일 많죠. 둘 다는 게 제일 많고요. 양이 꽤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생물하고 지구과학은 그냥 영재고 간다는 때 준비하면 돼요. 수능 수준의 학습 정도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영재고 준비한다 할 때 하면 되고요. 주전공을 만약 생물로 잡는다 또는 뭐 천문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그 분야는 좀 올림피아드급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재고 준비한다면 상관없고요. 하지만 이게 상당히 공부량이 많거든요. 상당히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하고 국어하고 버리면서 수학하고 과학에만 올인하다가 영재고 떨어지면 굉장히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재고 준비할 때는 일찍부터 해서 리스크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너무 올인은 안 해야 돼요. 국어하고 영어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요거는 영재고 서울 영재고 작년 기출 문제예요. 글자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재고 과학고 입시가 우리가 알던 그냥 지식을 측정하는 수능 스타일의 문제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대류나 복사 같은 거나 곤충의 더위를 피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건축물 중에 얼룩말 무늬를 했더니 건물 내부의 온도가 떨어지더라. 또 서울에서 열섬 현상을 줄이는 그런 읽을 거리를 제공해요.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안 보이시는 분 많으실 것 같아서 읽어드릴게요. 기역과 니은에 나타난 행동 이게 뭐냐면 잠자리는 뜨거우면 태양을 향해 꼬리를 고추 세운대요. 꿀벌은 둥지 안에서 날개로 바람을 일으킨대요. 이런 행동이 잠자리와 꿀벌의 체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열의 이동 방법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이건 점수 주는 문제예요. 다음 2번 첫 번째 제시문하고 세 번째 제시문을 이용해서 디귿처럼 가사를 세운 이유를 추론하시오. 디귿이 뭐냐면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얼룩말처럼 검은색, 흰색 줄무늬가 있으면 피부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가설이에요. 이런 가설이 맞을지 네가 한번 추론해봐라. 그 이유를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열섬 현상에 대한 기사를 보고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각각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요. 뭐 어떤 때는 어떤 장비를 만드시오. 이런 것도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는데 수능하고 좀 다르죠. 이유를 추론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한번 네가 창안해봐, 창작해봐라, 만들어봐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문제, 요것도 이제 서울영재고 작년 기출 문제인데요. 잘 안 보시는데 향유 고래가 2250m 수심까지 잠수한대요.
향유고래가 그 깊은 물 속에서 빛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냐면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박쥐처럼 거리를 재고 뭐 그렇게 해서 한대요. 그리고 깊이 잠수했다가 또 오르는 과정에서 거대한 기름이 얼굴 쪽에 있대요. 머리뼈 위쪽에 거대한 기름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부력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런 제시문을 준 다음에 향유고래가 물속에서 소리를 듣는 과정을 사람이 공기를 통해 소리를 듣는 과정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두 번째는 제시문이 너무 길어서 뺐는데 향유고래가 소리를 내가지고 물체 먹잇감의 거리나 속도를 어떻게 재는지 그래서 그거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상황을 줘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 그 먹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한번 이거 계산해봐라 그런 문제인데 너무 길어서 뺐어요. 세 번째는 기름의 밀도하고 수심이 깊어질 때 증가는 수압하고 관계해서 폐랑 기름을 이용해서 부력을 조절하는데 그 이제 데이터를 줘놓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해서 향유고래가 잠수할 때 기압과 이온 중 부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기압과 이온은 제시문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변하고 폐는 수압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고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 이용해서 폐와 기름을 이용해서 부력을 조정하는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런 거예요. 좀 다르죠. 수능과학하고 이게 단순히 문제집 딸딸 풀어서 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 하려면 과학적 사고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선행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자사고나 과학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준비하시면 좋으냐면 저학년이시면 초3까지는 제 생각에는 과학 관련 교양도서를 읽는 게 중요해요. 호기심을 길러주고 그런 게 중요하고요. 과학 잡지 받아보는 거 좋습니다. 과학소년 이런 거 있으니까 교양도서랑 과학 잡지 받아보는 거 좋고요. 그리고 실험과학을 이 시기에 좀 하시면 좋습니다. 뭐 YG만 좋은 것 같고요. 한생연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 이용하셔도 좋고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고 관찰하고 자기가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거 해보고 뭐 어린이 수준이지만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고 과학적 사고력도 기르는 토대가 닦이는 것 같아요. 요거를 초3 때까지 하시고요. 초4부터 초6까지 초등 고학년 때는 뭐 이 시기에 그냥 중등 선행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좀 중등 선행을 나가는 것보다는 사고력 과학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쪽은 중학교 내신 교재 가지고 해요. 딱딱딱딱 돼 있거든요. 중학교 내신 교재가. 근데 이유 설명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암기할 덩어리들이 잔뜩 있어요. 그거를 잘 기억해서 문제풀이 하거든요. 중학교 내신 스타일로. 근데 과학을 좋아할까?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적 사고력이 길러질까? 그냥 닥치고 암기하고 적용하는 것만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럴 거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는 과학을 싫어했어요. 고등학교 오니까 오히려 과학이 재밌더라고요. 이유를 따지면서 하니까. 그래서 초등 때는 선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닥치고 지식 암기하고 중학교 내신 문제 푸는 것보다는 사고력 과학을 해서 큰 개념이나 원리를 그냥 뿌리하고 줄기까지만 세세한 가지하고 이파리까지는 하지 말고 개념이나 원리 그런 거를 하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생각하는 걸 좀 더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사고력 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큰 개념이나 원리는 중학교 과정을 다 다루긴 다루는데 문화생지를 그거를 세세한 것까지 암기하고 시험 치고까지는 안 하고 그 시간에 원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고 질문을 던져서 그 답을 구해보고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부터는 이제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고등과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림피아드 준비 들어가요.
이때부터는 뭐 거의 비슷한 코스입니다. 영재고 준비하는 애들은. 그래서 이때 배우는 과학은 중학교 짜잘한 과학하고 달라서 고등과학을 하고 고등과학 이상을 하니까 뭐 거기 커리큘럼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가면은 영재고 준비하지 않는 애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사고 관례들, 분당 중앙고나 낙생고 같은 과학 중점 학교, 또 일반고에서 이과 최상위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의대 이렇게 노리는 애들은 고등과학을 진로 관련해서는 3년치는 해야 된다. 물원, 화원까지는 해야 된다. 기본 고2 것까지는 기본으로 하고 진로 관련은 심화를 좀 꽤 해놔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에는 나이대별 과학학습 로드맵입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조금 설명드릴게요. GTG 사고력 과학은요. 주입식 과학 아니고요. 중학교 내신 문제집 딸딸딸 푸는 거 아니고 저희 교수님께서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교수님께서 직접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수업을 하시면서 만드신 자체교재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범위까지 중학교 과학하고 고1 과정 공통과학까지 담겨있는 과학적 개념하고 과학의 원리를 세미나 방식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막 세부적인 거 다 문제 풀고 하지는 않고요. 문제풀이를 거의 안 해요. 숙제로 문제풀이는 없고요. 수업 중에 좀 있는데 문제풀이가 메인이 아니고 개념과 원리를 자기가 이해하게 해요. 세미나 방식으로.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런저런 실험도 좀 하고요. 그리고 호기심을 던져서 그거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수업 형태는요. 주 1회 2시간 하는데 숙제가 없어요. 저희 아들도 보내봤는데 숙제 없이 저희 아들이 그닥 숙제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저희도 맞벌이고 해서 시키기도 어려웠는데 숙제 없이 1년 다녔더니 중등과학의 개념과 원리는 끝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재원 사이언스 1년 한 다음에 고등화학 원투, 중등 하이탑하고 고등화학 원투를 한 1년 하거든요. 그때 하이탑이라는 어려운 교재로 하는데 그거를 무리 없이 받아들이더라고요. 5학년 돼서 할 때.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를 한 몇 달 하다가 그만뒀었는데 6학년 때. 그거 할 때는 이제 하이탑 문제도 다 풀고 대학교 수능 문제도 다 풀고 대학교 1학년 일반 화학까지 하는데 그거는 다 못했어요. 저희 아들이 그냥 사춘기 예, 저희 아들도 사생활이 있어서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문제풀이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재원 사이언스 1년 하면 중학교가 딸딸딸 내시 문제집으로 괴롭게 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고등학교 과정 공부할 때 하면 되고 저희가 해보니까 영재원 사이언스 1년 했던 애들이 1년만 수업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 뒤로 이어서 중등 하이탑, 고등 하이탑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부모님 중에서 대학교 화학 교수님도 계셨어요. 맨 처음에 이제 사모님이 4학년인데 이런 내용 공부한다. 뭐 보면은 꽤 어려운 거 하거든요. 몰 농도 이런 거 막 해요. 이온 상수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꽤 어려운 거 하는데 저도 봤어요. 우리 아들 걸 보니까 이거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건데 하는 거를 애들이 4학년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이 말이 안 된다. 얘가 이걸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얘랑 이제 수업하고 와서 애가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좋아 그러면 조금만 더 다니게 하지 했는데 나중에 교수님이 팬이 되신 거예요. 얘가 아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 세부적 문제 풀고 이런 건 안 했는데 개념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니까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열렬한 팬이 되신 거를 제가 봤었는데 네. 그래서 뭐 저희 뭐 분당이니까 아버님 중에서 이과 쪽 이 화학 계통이나 과학 계통에 그쪽 전공자가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팬이 되시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들도 꽤 어려운 내용 하는데 발그레하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재밌어 하고 과학을 뭐 괴롭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숙제도 없이 왔다 갔다 했는데 재밌어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되더라고. 저희 아들이 중3인데 요번에 영재고 입시를 뒤늦게 준비했어요. 진작에 할 줄 알았으면 옛날 6학년 때 화학 올림피아드 하지. 하여튼 뒤늦게 공부했는데 이때 공부했던 건 되게 도움됐어요. 중학교 내내 안 했거든요. 따로 공부 안 했는데 6학년 때 초반까지 한 게 다였는데 화학만큼은 잘하더라고요.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도 영재고반 들어가서 그냥 막 올림피아드 했던 애들을 거의 따라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해놨던 게 살아있구나. 저 실제 경험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로서.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님이 4학년 되니까 막 자사고 되고 고교학점이 되면은 3년 선행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중학교 뺑뺑이 돌려보면 애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중학생도 싫어하는데 당연히 4학년, 5학년 애들이 싫어해요. 근데 그럴 때 GTG 사고력과이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괴롭지 않게 그냥 1년 재밌게 다녔는데 얘한테는 남다른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재원 사이언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고력 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올림피아드, 저희가 올림피아드 반도 6학년 중학생 데리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16년부터 했는데요. 16년도에 올림피아드, 화학 올림피아드 금상, 동상 했고요. 17년도는 중1도 금상을 했어요. 얘들 다 서울영재고 가고 그랬습니다. 18년도에도 이제 금상, 연상, 동상, 장려 이렇게 했고요. 19년도에도 동상, 장려 이렇게 했습니다. 20년도부터는 코로나라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상 이렇게 안 하고 온라인으로 시험 쳤고요. 그냥 점수 발표 납니다. 그리고 퍼센트가 나와요. 근데 퍼센트로 보면 옛날 금상 기준으로 180점 만점에 170점 넘은 애가 있어요. 옛날로 치면 금상급이에요. 금상급 1명, 은상급 3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21년도에도 수상자급이 5명인데 안 적었어요. 자리가 부족해서 네, 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적었고요. 올해도 아마 이제 대면 시험을 안 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정도 저희가 늘 너댓 명 이상은 수상자가 나옵니다. 응시자 대비해서 한 30~40%가 수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수상 실적입니다. 이 과정이 저희가 대형 학원보다 수상률은 매우 높죠. 대형 학원 수상률보다 높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설명이 끝나고 저희 과학 상담 실장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되시고요. 상담받는 방법은 데스크로 전화를 거시면 되세요. 지금은 아직 출근 전이실 건데요. 1시 이후로 전화 거시면 되고요. 영재원 사이언스, 이게 사고력 과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붙고요. 한반 정원은 10명입니다. 수업 교재는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수업받은 실제 수업했던 자체 교재예요. 그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수업은 주 1회 2시간 하고요. 1년 걸립니다. 개강은 9월 3일, 9월 7일, 9월 8일 이렇게 해요. 토요일 반은 3반을 모집하는데 9시에 시작하는 반은 벌써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웨이팅을 하셨거든요. 워낙 인기 있는 수업이라 1년 동안 웨이팅을 받았다가 이렇게 개설을 하니까 토요일 반은 꽤 많이 차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 반은 빨리 마감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웨이팅 해놓으신 분이 많아서 조금 한두 자리, 두세 자리 남았을 거니까 네, 빨리 전화하셔서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일반, 목요일반은 빨리 안 차더라고요. 아마 국어, 영어하고 수학 때문에 밀려서 그런데요. 그래도 시간이 되시는 분은 들으시면 좋습니다. 토요일반은 뭐 분명히 조기 마감될 거니까 안 되면 수요일, 목요일이라도 신청을 하셔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저희 딸은 수요일 날 하나, 목요일 하나 하여튼 웨이팅하고 있어요. 저희 딸도. 선생님은 이제 고려대 화학 박사님이세요. 박사학위 하셨고 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수업 방식은 강의하고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 띄우고 그리고 애들한테 자체교재 주고요. 방식은 그냥 칠판 수업하면서 주입하는 방식 아니고요. 세미나를 해요. 애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학 실험하고 그 실험 리포트 쓰고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소리가 안 들리나요? 지금 괜찮나요? 채팅으로 되시면 지금 전달이 제대로 되면 채팅 한번 보내주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한두 달, 2달 정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실험 재밌어 하고요. 리포트 써놓은 거 저희 벽에 붙여놨으니까 실험 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구나. 조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세한 거는 데스크에 과학상담실장님하고 상담하시면 되고요. 요거 끝나면 뭘 하냐면 한 1년 동안 중학교 하이탑, 중학교 1, 2, 3학년 거 하고 고등화학 하이탑으로 화학 1, 화학 2를 합니다. 문제를 다 풀지는 않고요. 좀 구석구석까지 가지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파리까지는 안 하고 가지까지는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1년 하고 나면은 3년 차에는 화학 올림피아드 애들은 화학 올림피아드 실전반을 하게 돼요. 사실은 영재원 사이언스 사고력 과학 1년 하고 그러면 고1 과정까지 얼추 개념 원리는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이탑, 중학교 하이탑, 고등 하이탑 한 1년 돌아요. 여기부터는 사실은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반이죠. 준비반. 그 다음에 실전반 1년 합니다. 실전반 1년을 요번에 모집하거든요. 준비반은 이미 정원이 착수 안 하고요. 실전반 모집하는데 초6부터 받는다. 뭐 그 전에 돼 있으면 초5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초5는 잘 없을 것 같아서 초6이라고 쓰셨는데 뭐를 하게 되냐면 하이탑 화학, 그 다음 디딤돌 화학, 수능 기출 수준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 일반 화학까지 교재로 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주 1회 3시간 하다가 뒤에 6개월 동안은 주 2회로 수업하게 돼요. 그래서 겨울 방학부터는 지금은 주 1회 하다가 겨울 방학부터는 실전 대비 들어가서 주 2회 합니다. 한 1년 하고요. 토요일 7시 반, 한 반만 모집합니다. 다른 반은 다 찼어요. 수업은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해요. 그냥 단순 주입은 아닌데요. 그리고 문제풀이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숙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 화학 올림피아다 칠 때까지 1년 동안 좀 열심히 합니다. 요거 하면은 화학 쪽에 심화 과목까지는 다 커버가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자사고를 가든 뭐 영재고를 가든 일반고의 화학 중점 학교를 가든 화학 관련된 심화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약대를 가거나 의대를 가거나 이런 애들은 해두면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화학 관련된 전공한 애들도 도움되고요. 영재고 관 애들은 뭐 거의 필수라고 저는 보고 우리 아이에게 선물하는 남다른 무기 GTG 과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다른 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질문을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육성으로 하셔도 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채팅 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서 육성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이탑 중등 과정은 영재는 사이언스 수료해야만 수업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됩니다. 대신 조금 체크는 받아야 돼요. 선 교수님한테. 그래서 영재원 사이언스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요 자세한 거는 저희 실장님한테 상담 받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초등 2학년은 어떤 수업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초등 2학년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초등 2학년은 다른 실험과 관련한 학원을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준수님, 중간평가나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요. 여기는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시험을 많이 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학생 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조금 다른 학원하고 막 겹칠 때 어느 학원은 숙제가 많고 어느 학원은 숙제가 없고 이러면 숙제 없는 쪽으로 그냥 가방 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원 사이언스는 뭐 시험이란 게 없고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는데 그다음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반 하이탑 풀기 시작하고부터는 조금 체크를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20님 죄송합니다. 초등 3학년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옛날에 3학년 반을 한번 만들었었는데 교수님은 되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애들이 국어가 좀 딸리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애들이었는데 국어가 좀 딸려요. 그래서 3학년은 4학년 오픈할 때 웨이팅 하셨다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김송현님, 물리는 없나요? 물리보다 화학이 쉽다고 하는데 물리도 중학교 들어가서 해야 하죠. 네, 물리는 죄송하지만 지금 없습니다. 물리는 따로 하셔야 되고요. 물리도 중학교 들어가서 해야죠. 제 생각에는 물리하고 화학이 어렵기 때문에 얘는 뭐 자사고 가든 일반고 가든 영재고 가든 영재고 하니까 뺄게요. 중학교 가서 물원, 화원까지는 하고 가야 돼요. 전공 분야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 진로 관계된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년 선행까지 하시는 게 최상위권 되는데 필수적이다까지 될 것 같아요. 조하민님,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영재원 사이언스 수업은 초 4, 5, 6학년 구별 없이 같이 수업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이언스는 같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큰 애들, 또 그리고 학습 능력 뛰어나고 사고력이 좋은 애들은 좀 조기 졸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기 졸업하고 그 위에 화학 올림피아드 준비반으로 조기에 승반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초님, 영재원 사이언스 사고력 과학은 과학 과목 전반 물화생지를 다루는 거죠. 예, 물화생지 다 다룹니다. 교수님이 화학 전공이시긴 한데요. 중학교하고 고1 과정 수준까지는 생지까지 해요. 애들이 생물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이번에 영재고 급하게 준비할 때 생물 재밌어 하더라고요. 이제 4학년님, 영재원 사이언스 1년 하고 테스트 없이 화학 올림피아드 실전반으로 가게 되나요? 테스트 없이 하는 건 맞는데요. 실전반 아니고 준비반으로 갑니다. 준비반에서 중등 하이탑, 고등 하이탑 하게 돼요. 테스트 없이 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희정님, 물리 수업은 따로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물리가 없어요.
초력 김송현님, 초력 영재원 사이언스를 먼저 하고 중등과정 해야 하나요? 요거 상담 받아보십시오. 어떤 경우는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거가 6학년 정도 중에는 된 애들도 있어요. 걔들은 바로 화월 준비반으로, 그러니까 하이탑 과정으로 가도 되는데 요건 상담 한번 받아보십시오. 교수님께서 좀 확인해 주시더라고요.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자사고가 살아남는다면은 최상위권은 자사고판이에요. 영재고, 과고, 자사고가 휩쓸게 될 건데,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AP까지 염두에 두셔야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행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입시가 워낙 바뀌니까 지금 4학년 언더면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5, 6학년은 확실히 윤석열 정부 정책 아래에서 갈 거니까 자사고 살아남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4학년도 살아남겠죠. 살아남는다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은 따로 데스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